백색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국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살을 살게 하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의 주인공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작고 향긋한 나물인데요. 이 냉이한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명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냉이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8%나 됩니다. 보통 채소들의 단백질 함량이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냉이는 그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 A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인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오늘은 냉이가 왜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치 않고 낮에 나른하고 뭔가 기운이 축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춘공증 때문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계신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은 이 부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이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눈도 자꾸 충혈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 피곤함을 그냥 나의 탓으로 넘기시기엔 조금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피로, 이게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간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겨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피로가 만성이 되고 결국엔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술을 전혀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문제도 빼뜨릴 수 없습니다. 겨울 동안 덜 쓰던 관절이 봄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5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식재료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지 성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가 간 기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콜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게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절반도 뼈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냉이 100g에 칼슘이 145mg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냉이를 한 번에 먹는 양인 50g에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어서 빈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에요. 냉이가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십자가과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채소로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냉이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쉽게 안 가셨죠? 냉이의 비타민C와 철분이 몸속 피로를 녹이고 활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이가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꾸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도 냉이를 먹으면 간에 작용해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냉이가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눈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계단 오를 때 시큰하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는 동안 일상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 연구팀이 냉이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했는데요.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공익연구기관에서 냉이의 효능을 직접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 본초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도 독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백색영예라는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냉이는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황금조합 3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황금조합 첫 번째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이 3방향에서 동시에 채워줍니다. 냉이 단백질 8%,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니 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뼈 건강과 근육 유지를 한 번에 잡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냉이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 3분만 끓이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끓이면 냉이 특유의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자, 황금조합 두 번째는 냉이 달래 간장밥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죠.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거나 봄철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조합입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거든요. 거기에 냉이의 비타민C가 달래 속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달래간장을 올려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황금조합 3번째는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챙기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조합인데요. 냉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채소라 포만감은 높으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1스푼 넣어주시면 냉이의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고 된장의 짠맛도 중화돼서 나트륨 걱정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냉이에 된장 반큰술, 식초 반큰술,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시면 영양 만점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도 조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냉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 찬 기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따뜻하게 끓인 된장국으로 드시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됩니다. 생냉이 무침보다 국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냉이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이와 밀가루 음식은 함께 많이 드시는 걸 피해주세요. 국수나 수제비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는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짧아요.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재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냉이 한 묶음을 꼭 담아오세요. 올 봄에 냉이 한 그릇이 건강한 1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잎 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에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한 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한 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준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세 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늘면 두 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젊을 때는 밥 조금만 줄여도 금방 빠졌는데 50대 넘어가니까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해봐도 예전 같지 않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50대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로 쓰였어요.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연료로 썼단 말이죠.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뱃살로, 옆구리살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젊었을 때는 휘발유 넣으면 바로 달리는 차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휘발유를 넣어도 달리질 않고 기름통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0대나 60대 어르신 대부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젊었을 때처럼 다이어트를 하세요. 밥을 굶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죠.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자책을 하세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예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특히 밥 드시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게 전부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시거나 배변이 불규칙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러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붓기도 심해지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이 무거워져요. 그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나는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50대가 넘으면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20대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500칼로리 넘게 썼는데 60대가 되면 1200칼로리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남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탄수화물 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밥 한 공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요.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뽕 하고 나와서 금방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 높은 혈당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쪄? 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는 게 답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성분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시아 캄보지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에서 나는 열대 과일이에요. 망고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HCA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줍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요. 가르시니아의 HCA 성분이 지방으로 바꾸는 이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드셔도 그게 지방으로 덜 간다는 뜻이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옥수수나 감자에서 뽑아낸 식이섬유예요. 이 성분이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간다고요. 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지방이 덜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배변 활동까지 도와줍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알로에겔 추출물이에요. 알로에는 다들 아시죠? 피부에 좋다고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먹어도 좋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피부도 좋아져요. 다이어트 할 때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붓고 체중도 안 빠지거든요. 근데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챙기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가르시니아 따로, 식이섬유 따로, 알로에 따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결국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예전에 따로 챙겨 드시다가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세컨랩스 다이어트 스틱이에요. 이 세 가지 성분이 이 한 포에 전부 들어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추출물. 따로따로 안 챙기셔도 되고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 세컨랩스 꾸준히 드시면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라서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네? 하고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화장실 가시는 게 달라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그 다음은 식후에 더부룩하고 졸린 게 줄어듭니다. 밥 드시고 나면 꼭 눈이 감기고 배가 빵빵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게 사실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세컨랩스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그런 증상이 한결 나아지세요.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세요. 체중계 숫자가 확 빠지는 것보다 먼저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옷 입을 땐 허리 부분에 여유가 생기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로에겔 성분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먹는 걸 줄이니까요. 근데 세컨랩스는 장 건강에 피부를 같이 챙겨주니까 오히려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경우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포도당이나 설탕을 먹을 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같이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같이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확연하게 억제됐습니다. 식후 30분, 60분, 120분 모든 시점에서 혈당이 낮게 유지됐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1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지방률 같은 경우 31.6%였는데 14주 후에 30.5%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맛없는 거 진짜 못 드시는 분이에요. 가루약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늘 알약만 챙겨 드시는 분인데 세컨랩스는 석류 맛이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가루인데도 거부감 없이 드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전보다 훨씬 잘 가신다고 하시고요. 요즘은 친구분들한테 벌써 다이어트 된다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건데 본인이 발견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비타민C 드시듯이 하루에 2포, 식전이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드시기 전에 한 포, 저녁 드시기 전에 한 포, 이렇게 2번만 챙겨 드시면 돼요. 물이 필요 없습니다. 스틱을 뜯어서, 자, 이렇게 뜯어서 입에 털어 넣으시면 3초면 끝납니다. 이게 파우더 형태인데 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거든요.
그래서 물 없이 그냥 드실 수 있고요. 석류 맛이라서 새콤달콤해서 맛있습니다. 가루약 특유의 그 텁텁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이 가루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툭툭 뿌려 드셔도 됩니다. 식사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넣으면 바로 녹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이게 달달하면서도 그 석류 맛이 같이 나니까 굉장히 새콤달콤하네요.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새콤달콤하고 그 다이어트 약 특유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이게 석류 맛이 나면서 굉장히 새콤달콤하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식전입니다. 밥 드시기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포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깜빡하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2번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 세컨랩스가 좋은 게요, 6가지 기능을 한 번에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혈당, 체지방, 배변, 면역력, 피부, 장 건강까지 이거 하나로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먹기가 정말 편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3초면 드실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 가방에 넣어 다니시다가 식당에서 밥 드시기 전에 하나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주세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HCA 성분 때문에 임산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50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을 막아줘야 돼요. 다이어트 지긋지긋 하셨던 분들,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루 2포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